드디어 항우의 책사인 범증, 그야말로 장량으로 치게 되면 최고의 라이벌 범증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증. 사실 출신은 거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초나라 출신인 셈이죠. 근데 뭐 출신에 대해서는 말이 많으니까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70세가 될 때까지 숨어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70살. 요즘은 한창 젊으실 텐데 옛날 같으면 70살이면 노인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이 은거 생활했던 이 양반이 나오게 됐을 텐데, 70세라고 하는 걸 고려하면 중요한 점은 이 양반이 진나라가 만들어지기 전 전국시대의 통일 과정을 지켜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통치도 지켜봤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범증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의 중요한 이 키워드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범증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뭐 가족이 어떻다라든가, 뭐 예를 들면 그 집안이 어떻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 기록이 적죠. 범증이 본격적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거, 사실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천하가 혼란스러워지고 진승과 오강 등등의 농민 봉기군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게 되니까 범증이 그때서야 처음 나오게 되는 거죠. 아마 그 이전까지 잘은 모르지만 지역에서 적어도 아마 상당한 유력 집안은 분명했을 텐데, 뭐 나름 이제 공부나 뭐 세상을 보는 눈, 이런 부분들은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누군가 밑에서 활약을 해서 이름을 좀 알려보자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게 항우의 숙부였던 항량이죠. 범증 입장에서는 항량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현재 당신이 세력을 얻으려면 초나라 왕손을 세우게 되면 천하의 군웅들에게 호소될 거다라고 해서 초나라 왕손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결국 범증의 목적은 항량 밑에서 뭐 크게 활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자기의 고향 그리고 자기의 고국인 초나라가 부활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마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항량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보니 이 노인네가 범상치가 않거든요. 저를 좀 도와주시면 천하가 안정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말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항량 밑에 사실은 속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항우가 이 항량이 죽은 다음에 아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나름의 존경을 하고 1급 참모로 두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70세였으면 그 이전에 40대, 50대 때 예. 초나라에서 뭐라도 좀 했던 사람이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사실 있어요. 예, 그렇죠. 사실은 아마 초에서 뭔가를 했을 텐데 고위직에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위직에 올라갔으면 잘못하면 목숨을 보존 못하거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본인 생각에는 이게 언젠가 초나라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은 가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진이 통치를 계속하니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다가 진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초나라를 다시 부흥을 시켜야 될 텐데 누구한테 이 부탁을 하면 좋을까? 당연히 항량이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떠오르는 샛별이니 범증의 입장에서는 그게 꼭 나쁠 게 없는 게 결국 초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왕을 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초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밑에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능력들을 보여줬는지 한번 좀. 사실 불행하게도 범증이 장량처럼 아마 뭐 여러 가지 계략들이나 계책들을 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의 기록이 남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이제 그 항우가 커가는 과정에 각종 전투들을 하게 되는데 파부침주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와 관련된 거록대전 당시에 범증의 권위에 의해서 항우가 받아들이고 시행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9번의 전투를 통해서 항우가 다 이기게 되는데, 물론 항우의 군사적 능력도 있긴 하겠지만 그 밑에서 범증이 각종 지략들을 내세워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다만 어떤 지략들을 냈느냐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하면서
장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가에 넣었는데 범증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열전에도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렇게 된 것은 항우 밑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점도 있었을 것이고, 한나라가 통합된 다음에 이제 그 범증에 관련된 각종 기록들도 많이 소멸이 됐을 것이고, 왜 그러냐면 항우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마천 입장에서는 이 범증에 관련된 기록들이 당시에 수록하고 싶어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우와의 관계는 어땠었습니까? 그러니까 항우와의 관계 자체도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적어도 항우는 아부라고, 보통 이제 아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가짜 아빠, 작은 아빠 뭐 이런 정도인 셈이죠. 그만큼 이제 존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모이긴 하지만 노인이잖아요, 벌써. 굉장히 존경심과 존중 이런 부분을 갖고 처음에 대우를 했겠죠. 그런데 항우는 결국 범증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관계로 바뀌게 되죠. 항우의 문제였을까요? 항우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범증의 문제이기도 하다. 범증이라고 하는 분은 정세를 판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했기는 했지만 인감에 대한 파악에서 결과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거였거든요. 어찌됐든 유방을 죽여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해도 항우가 듣지를 않는 거는 나름의 또 설득력도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는 당연히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저는 나이 문제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70 노인네예요. 주군과 신하와의 관계라고 해도 원럭격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우는 당시 굉장히 젊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단순히 이 계책이나 계략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마치 아버지가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그런 잔소리를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가 분명히 주군이고 지는 신하인데 나한테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해? 저야 노인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뭐 관계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증을 대장군으로도 임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참모이지만 완전한 신하적인 관계가 아니고 일종의 이것도 약간 파트너적인 관계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는데 범증도 사실 아이 취급하면서 제대로 대하지를 못한 거죠. 설득을 제대로 못한 부분. 이게 양쪽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결정적으로 삐걱삐걱대기 시작한 건 역시 이제 홍문의 잔치 때 일인데, 지난번 저희가 홍문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았듯이 홍문의 잔치를 열자고 조언을 하고 유방을 암살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획을 짠 거죠. 그런데 항우는 유방을 없애자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막 자기를 떠받들어주고 유방이 막 훌륭하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버러지 같은 놈 죽여야 되나?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찌됐든 그날 유방을 보내주고 말았거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사기에 나온 것처럼 천하를 차지할 자는 당연히 유방이다. 결국 이 어린애가 일을 망치는구나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이때부터 아마 범증은 이 항우는 천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릇은 아니다. 결국 이 밑에 있다간 나도 언젠가 화를 입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어떤 회의감 같은 것이 싹트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홍문의 잔치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이것을 결정적으로 굳히게 된 게 바로 초회항을 살해한 사건으로 결정화됩니다. 이 초의제를 살해를 하고 결국 스스로 왕좌에 오르게 되는데, 이게 범증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물론 말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렸을 텐데 항우가 자기 고집대로 밀고 간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범증의 심정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70세라고 하는 노인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초왕실을 부흥시키는 건데, 그 부흥의 꿈을 항우가 어떻게 보면 뒤집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꿈꾸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도와줬는데,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해 유방이 이 촉지방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자, 이로 인해서 항우와 범증 사이의 거리는 어찌 보면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항우 곁을 범증이 떠나게 되잖아요. 평양에서 항우가 유방을 아예 그야말로 핀치로 몰아넣습니다. 완전히 포위를 해놓은 상태가 됐죠. 유방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
돼버렸죠. 자, 그러니까 항우에게 우리 화친하자라고 이렇게 일단 사신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형양을 기준으로 각각 나누어서 영토를 갈라먹자 이런 내용이에요. 항우 입장에서 글쎄 핀치로 몰아오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유방 쪽에서 계략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진평이라고 하는 역시 중요한 참모죠. 진평의 계략인데 자기가 볼 때는 역시 항우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있다. 그게 누구냐? 범증이다. 범증만 없애면 된다. 만약에 유방께서 금 수만 금만 내놓으면 제가 반간계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그야말로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게 된 대표적인 게 이 반간계인데 이 반간계를 이용해서 제가 일을 해보겠습니다. 유방은 사실 급하기도 했지만 진평을 믿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계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네 쪽에 사신을 보냈으니까 항우 쪽에도 사신이 올 거 아니에요. 사신을 맞이할 때 초호화 잔치 준비를 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방이 항우의 사신을 딱 맞아들일 때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마 최고의 연기자 유방일 것 같은데 깜짝 놀라면서 나는 범증의 사신이 오는 줄 알았더니 항왕의 사신이었네?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상을 갖다 물리고 좀 더 작은 상으로 내와. 그러니까 좀 더 초라한 식사로 내온 거죠. 사신은 이제 돌아가서 이걸 항우한테 보고를 하게 되니까 초라한 상을 차려준다는 건 범증보다 항우가 훨씬 더 아래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항우의 자존심까지도 확 긁어버린 거죠. 항우는 이미 범증이 이게 좀 이상해. 요즘은 계책도 안 내고 뭔가 거리감이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유방과 은밀히 내통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따졌겠죠. 범증을 불러다 이러이러한 사태가 있는데 너 혹시 요새 유방과 무슨 뭘 하냐? 아마 직접적으로 물었을 거예요. 열받았으니까. 그랬더니 범증이 얘기합니다. 이게 천하의 일이 크게 이미 정해졌으니까 앞으로 일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고향으로 들어와서 늙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항우가 그래 가라. 그랬더니 이 범증이 횡성으로 가는 도중에 등창이 나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장량과 범증은 사실은 전략 전술이나 이런 계책을 만들어내는 부분에는 아마 비슷한 수준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그 설득력 부분에서 바로 이 장량이 훨씬 더 우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군의 비전과 방향성을 보고 공감하고 그것을 설득해내는 능력에서 결국 범증보다는 장량이 훨씬 더 우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만 대 56만 너무 많이 차이 나죠. 항우의 본거지입니다. 횡성대전인데요. 자, 승자가 누굴지 김인호 교수님 부탁해요.